안녕하세요. 포요 환율연구소입니다. 지난 한 일주일간 미국 자산 시장을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향후 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연초 이후에 그 미국 증시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렇다고 아주 많이 빠진 것은 아니에요. 주식시장의 경우. 채권 가격은 뭐 올랐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일단 1분기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거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연말에 그 할인 행사 때문에 내구재 소비는 그때 다 일어나거든요. 소비가 미국 경제 70%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1분기는 아무래도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신이랄까 할까요? 관세 정책, 이민 정책, 가산 정책, 모두 다가 이게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정책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가상자산을 뭐 두고 그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겠다는데 왜 위험하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그 정책 때문에 가상자산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여러분과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여하튼 1분기 성장률 그 둔화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1분기는 뭐 다 예고된 성장률 둔화니까, 그래서 지난 2월 뭐 소비 행태도 보면 기대 못 미치거든요. 이걸 두고 이제 디플레이션, 그리고 물가는 높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2월만 놓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트럼프 정책을 지금 고려하면 2분기에도 그렇게 아까 예뻐 보이지는 않는다, 성장률이.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 뭐 관세 정책에 관심이 많죠. 그렇지만 미국 경제만 놓고 보면 관세 정책은 그렇게 그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많이 때리면 미국에서 생산할 거 아닙니까? 현대차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거고,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만 놓고 보면 관세 정책은 우려할 바가 아니다. 다른 나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뭐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그 대만의 뭐 TSMC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미국 입장에는 관세 정책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성장이냐? 결국은 저 이민 추방 정책하고 가상자산 정책이 저성장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관세 정책을 다루는데, 언론 등에서 뭐 전문가도 뭐 언론 기사만 보고 관세 정책이 큰 문제가 있는 거냐 이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 자산 시장만 놓고 보면 그 관세 정책보다는 오히려 이민 정책이나 가산장사한 정책이 뭐 성장률 둔화의 원인이라고 보여.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그 관세 정책은 그렇게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우려할 바는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언론이 떠들고 있을 뿐이다. 제가 볼 적에는 뭐 크게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망가뜨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들 또 트럼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미국에 투자하는 분위기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문제는 해소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 이민 정책이나 가산 장사하는 정책은 다른 얘기죠.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가상자산 시장을 뭐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왜 부정적이냐? 이걸 두고 이제 뭐 이해관계자들은 뭐 저항하겠지만은 그러나 전체 자산 시장, 전체 실물 경제를 놓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훌훌 날아갈 것이냐라는 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1분기 성장률 둔화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주식 시장을 놓고 보면 S&P 500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지난해 연말 대비하면 뭐 7% 정도밖에 하락 안 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테슬라 등 흔히들 이야기하는 M7이라고 합니까? 그쪽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특히 테슬라가 S&P 500 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트럼프 집권 이후에 테슬라 투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환도 테슬라 투자한 분들의 수익률하고도 관계 있지 않나. 즉 M7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 지금 하락폭이 크니까 돈이 다 잠겨버린 거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는 아주 좋는데 그 사상 두 번 청간 그렇더라고요. 지난해 무역 수지가. 그런데 자본시장에서 이제 대부분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환율의 그 고공행진 나 약세지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는 보면 한때 지금 1월 초만 하더라도 107 가까이 됐거든요. 107에서 108 한때 109도 갔는데 지금 최근에 102.5까지도 한번 내려갔어요. 103 안팎에서 지금 등락은 하고 있는데 야한시장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 시장도 10년물 놓고 보면 하락 중에는 있지만 금리가 아직까지 그 연준 얘기도 그렇고 그 침체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아직 덜 빠지고 있는데 이제 2분기에도 또 이게 기대에 못 미친다면 주가 하락폭은 좀 더 커지겠죠. 금리 시장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불황기에는 또 안전자산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3월 들어서 경기 불황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3월 한 달 동안은 박스권은 등락이에요. 4.2에서 4.4% 정도? 박스권에서 등락이에요. 그렇게까지 금리는 그 경기 불황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채권 시장에 돈이 유입되죠. 즉 안전자산 선호 심리인데 아직까지는 금리만 놓고 보면 경기 둔하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 얘기는 하기 어렵고, 그리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또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거예요. 물가는 이제 높은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죠. 물가는 일단 한번 오르고 나면 잘 안 내리거든요. 특히 인건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경기가 좀 나쁘더라도. 그렇다고 경기가 쉽게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이냐는 아직까지 속단할 수 없어요. 다만 뭐 한때 2.5% 성장하다가 0%대 성장한다면 그거는 이제 뭐 기업 매출액 성장률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근데 기업 매출액이라는 것이 기업에서 뭐 근무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은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민감해요. 왜냐하면 고정비라 하는 게 있잖아요. 고정비는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성장률이 둔화되면 고정비는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유지가 되는데 성장률,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되면 마진율이 툭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경기가 둔화되면 하락폭이 큰 거예요. 여하튼 뭐 이것도 뭐 얘기하려고 하면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아마 시장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외환시장은 앞에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외환시장도 미국 경제 침체 신호는 아니에요. 그리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한 2008년 미국발 위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경제 침체라든지 그와 같은 뭐 시나리오는 잘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100 정도에서는 상당 기간 그 이상에서 유지될 것 같다. 물론 이제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또 뭐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한 트럼프 정책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원화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영향이 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판매하지만 미국 밖에서도 판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다른 나라 경제도 더 나빠져. 특히 관세 정책이 플러스 되면. 그러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뭐 클 수밖에 없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테슬라 연초에 그 매수 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뭐 정치 참여자들은 누군가가 유도를 했을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테슬라가 수혜주라고. 왜냐면 그게 실세가 그 테슬라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한 건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우리 2차전지 뭐 금양이라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뭐 배터리 아저씨가 바람 잡은 대표적인 주식이죠. 그런 식의 접근은 이제 안 된다. 정상적으로 접근을 해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려워요. 저희들도 지금 경기 안 좋은데 배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때 손해가 컸어요. 근데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은 되고 있는데 4월 말 정도면 뭐 충분히 플러스 10% 이상으로 회복될 것 같은데 한때 이게 그 아래쪽에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월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래쪽이거든요. 아래쪽에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가 한때 컸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빠른 속도로 회복은 중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자산 시장은 좋지는 않다. 가상자산 시장도 전체 시장이 나빠지면 안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기업 아니면 일반인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뭐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하거나 은행에서 빌리고 할 텐데 근데 경제가 어려지면 그분들도 돈이 급하니까
뭐 가상자산 팔아야 되겠죠. 여하튼 그래서 아까 정책이 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상자산 정책이 오히려 이 나머지 실물 경제는 물론이고 다른 자산 시장도 영향을 주지만은 그 가상자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데, 여하튼 지금 현재 뭐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뭐 매력적인 시장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금 정도. 최근에 들어서는 가상자산 시장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는 이제 이 특성이 있는데 저희들도 한때 여기에 당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가스가 여름철이 되면 봄철이 되면 수요가 확 줄거든요. 겨울철보다. 근데 그러면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격 하락에 배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거꾸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뭐 약 한 20% 올려버렸어요. 제가 거꾸로 투자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손실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론적인 방향을 바로 잡아도 깨지는 게 이 자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빨리 회복되고 있는데 그 일반인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4월 말까지는 뭐 회복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아마 4월 말은커녕 원래 6월이 돼도 손실이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참고로 이제 천연가스도 제가 이번에 처음에 이제 당하면서 이제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장이 안 되잖아요. 저장이 어렵다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심지어는 대기업인 뭐 블랙락 같은 데서도 저장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시설하려고 하면 돈 엄청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곡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장이 가능하다고. 창고를 빌릴 수도 있고 기존에. 근데 천연가스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역이용하는 것 같아요. 큰 손들이 골드만삭스 등에서. 그러니까 하락을 할 것 같으면 아무도 매수를 안 해주잖아요. 자기들은 그 펀드를 매수 쪽에 걸었는데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사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골드만삭스 입장에서 그 사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비수기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오히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거꾸로 올리느냐? 바로 이제 제도의 문제예요. 마진콜 문제. 마진콜 되면 강제 청산이 되잖아요. 이 강제 청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거꾸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매도자는 매수를 해주는 게 강제 청산이거든요. 거기다가 골드만삭스 등이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치지 못했던 거죠. 이 시장이 다른 시장하고 다르다 하는 걸 깨치지 못해가지고 걸려들었는데 이제 뭐 빠른 속도로 회복은 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오르기는 해도 그렇게 위험 관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수익률이 좋아지는 구조. 위험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뭐 세미나 등에서 한번 얘기는 할 건데 곡물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인플레 효과가 전혀 없는 시장이 곡물 시장 같아요. 다른 거는 뭐 땅에서 캐내는 금속 다들 그 인플레 효과가 있어요. 인건비가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농작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농부라고 해가지고 그 인건비가 안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올라가야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인플레 효과가 전혀 없는 시장이 곡물 시장이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그 소맥이라고 하죠. 밀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의 최저치예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근데 그 정도로 가격이 낮아도 뭐 반등에 지금 아직까지 조짐은 안 보이거든요. 일단 뭐 가격이 낮으니까 돈이 갈 데 없으면 그쪽에 오겠지 언젠가는. 여하튼 전체 이제 미국 자산 시장이 결국은 1분기에는 성장률 둔화 때문에 주가 좀 빠지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2분기에도 과연 그 회복이 될 거냐, 트럼프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거냐.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2분기에는 1분기보다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성장률은 둔화되고 인건비 등 기업의 고정비 지출은 계속되니까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소비도 또 뭐 기대 못 미치거든요. 이제 금리도 뭐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물가 감안하면 뭐 이 선이 적정한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다. 그 다음에 그 실물 경제도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리고 테슬라처럼 세계를 무대로 영업을 하는 이런 회사들은 그 세계 경제가 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워지면 더욱더 나쁘겠죠. 그래서 이제 그 M7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이기도 한데, M7들이 외국에 다 나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투자 전략인데, 그거는 뭐 지난해 뭐 10월 이후부터 제가 원래 별로 좋지 않을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별도로 뭐 방송을 자주 할 실익도 못 느끼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뭐 2분기에도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되겠다, 위험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